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현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아무리 많이 말해도 과하다고 할 수 없는 혈관과 혈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말 있어요. 혈색 좋네. 혈색 좋네. 그렇죠. 예전에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좀 심한 말인가요? 하여튼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일상 용어고 주변에서 한두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혈색 좋네, 먹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은 빛깔도 좋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이 혈액과 혈관이 건강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은연중에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고 제 무릎을 쳤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생기산 얘기하면서 항상 혈액과 혈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혈액과 혈관을 치료했을 때 현대인들은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된다는 그 사실에 눈을 떠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혈액과 혈관을 고치기만 해도 정말 병원에 갈 환자들이 글쎄요, 한 60, 70%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내 삶을 옥죄는 그런 건강상의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증상들 있잖아요. 심지어 갱년기 증상까지도요. 여러분, 혈관과 혈액 질환이라는 거, 그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갱년기 하면은 보통 병원 가서 특히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 질환이 심하신데 다 여성 호르몬제 쓰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서 봤어요. 여성 호르몬제 쓰면서 유방에 혹이 생겨서 암인 줄 알고 정말 기겁을 했던 분. 다행히 그분은 암은 아니고 일반 그냥 혹이기는 했는데 그 혹 상태가 모양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해서 정말 큰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었고요. 언제든지 그 덩어리가 암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암이 아니긴 하지만 그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르몬제를 우리가 몸에 투여를 하잖아요. 그 호르몬제가 우리 몸의 혈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제가 그 얘기 전에도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남성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호르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말할 것도 없어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 쓰잖아요. 그렇잖아도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피가 걸쭉하거든요. 아무리 식이요법을 하고 아무리 당뇨약을 써도 그 사람들이 정상 혈당이 되지를 못해요. 정상 혈당 언저리에 가면 그냥 그 사람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혈당 증세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지 않으려고 그 단계 엄청나게 땡겨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 먹어서 혈당 오르고 다시 인슐린 쓰고 혈당 떨어지는데 또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계속해서 초콜릿이나 가장 빠르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짠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땡겨요. 그래서 자기는 혈당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의지력이 약하다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시는데요. 또 가족이 당신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혈당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냐, 그런 소리를 듣는데요. 혈당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인슐린이나 먹는 당뇨약이요, 혈당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어떤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는 그런 호르몬제나 약을 쓰게 되면, 또 먹는 당뇨약도요, 다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호르몬을 쥐어짜는 약이니까 결국 인슐린을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이 호르몬제라는 것이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오히려 더 혈관을 더 빨리 손상되게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뇨약 오래 쓰고 아무리 혈당 관리 잘해도 몸이 점점 더 서서히긴 하지만
점점 더 망가져서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그 합병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제가 참 안타깝게 약국에서 많이 만났었어요. 늘 보는 분들이 그런 분이죠. 그런 생활 속에 제가 살다가 이 혈액을 고칠 수 있다,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 그 막힌 혈관이 주로 막히는 사람들 그 유전적인 소인이나 그 생활 습관상의 어떤 소인이 있더라 하는 거를 제가 발견한 거죠. 발견했을 때 그 저의 기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런 영상은 또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또 달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 생기산이나 혈관과 혈액에 관련된 그런 제목을 검색하셔가지고요. 나오는 거는 여러분 거의 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환이 이 영상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도 그냥 사전 예방되거나 아니면 이미 막혔던 분들 그거 치료되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막힌 혈관이 뚫어질 수 있다는 거. 병원에서는 이제 심장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 시술 같은 거 하고 또 혈관 확장제, 또 항혈전제 뭐 그런 어려운 약들 막 쓰거든요. 고혈압 약을 써가지고 심장이 덜 뛰게 만들어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그 협심증 증상을 잘 못 느끼게끔 하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는데 전부 다 온전한 치료법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애둘러서 제대로 된 혈관을 청소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애둘러서 편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몸을 좀 덜 쓰게 만들고, 그렇죠. 활동력을 떨어뜨려서 그냥 위급한 상황을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약들을 쓰게 되는 거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혈관이 막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이 놀라운 건데요. 그게 여러분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얘기하면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냥 제가 스트레스라는 말만 하면 여러분들 더 숨이 콱 막힌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요. 저는 정확한 해법이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라는 말에 여러분 질리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혈액 중에 그 다음에 당뇨가 심하고 뭐 혈압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혈관이 잘 막힌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그 원인은요 스트레스예요. 놀랍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 책에 내 몸이 웃는다 제 책에 로제토 마을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로제토라는 마을 사람들은 배도 나오고 술 담배도 하고 그죠? 뭐 햄도 먹고 뭐 온갖 뭐 몸에 안 좋은 돼지 기름이나 이런 것도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계 질환이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놀랍게 심혈관계 질환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심혈관계 질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그 마을을 10년 이상 추적하고 연구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될 만한 그 어떤 뭔가 실마리를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 학자가 한 가지 찾아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의 놀라울 정도로 다복하고 화목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들의 그 마을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것이라는 것을 그분이 찾아낸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사실을 오래전에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저도 그러려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쓰면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으로 혈관이 뚫어지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생기산이 화병약이거든요. 여러분 화가 뭐예요? 화가 스트레스예요. 생기산이 화병약이에요. 놀랍게도 이것은 심화에 쓰는 약이에요. 한방 원리 중에서 심화라는 게 있어요. 심열. 심장이 열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심장이 막 뛰잖아요.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열을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방에는 그 심화, 심열을 끄는 약들이 좀 있거든요. 생기산이 딱 그 약은 아닌데요. 그런 원리를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하여튼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이상한 약의 조합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경험방이에요. 이것은 저의 경험방인데요. 이것이 화병약이면서 급체를 치료하는 그런 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알고 보면 전혀 한방 소화제가 아니에요. 생약 소화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제가 경험적으로 써보니까 숙취에 너무 잘 듣고요.
숙취 뭐예요? 여러분, 얼굴이 벌게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 게 숙취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충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약을 쓰면 이 열이 내려가고 토하는 게 멈추고 머리 아픈 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간의 어떤 독성을 풀어주는 그런 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어떤 혈관 환자가 혈관이 뚫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차츰 이게 뭐지 하면서 알아가다가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로제토 마을 이야기까지 딱 엮어지면서 그 로제토 마을을 연구했던 그 학자의 말이 맞구나. 스트레스가 가장 혈관을 막는 주범이구나. 왜 고지혈증을 약을 아무리 써도 혈압이 개선되지도 않고 고혈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스텐트 시술 받았던 사람 고지혈증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2자리 숫자로까지 끌어내려도 본래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한 200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200이 좀 넘어야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총 콜레스테롤을 거의 100까지로 낮추고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이하로 떨어뜨려도요, 혈관 또 막혀요. 그 이유를 제가 무릎을 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예요. 제1원인은 스트레스인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체질 따라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원인으로 잡기에는 너무너무 설명 안 되는 이 주변 상황들이 진짜로 많은 거죠.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라면 고지혈증 약을 전 국민이 먹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심장병 줄어들어야 맞아요. 고혈압 점점 개선돼야 맞아요. 적어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거나 어떤 심혈관의 큰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재수술을 안 받아야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거의 다 재수술 받아요.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 삼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비타민 요법, 영양요법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시원하지는 않아요. 오메가3, 비타민C 고용량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훨씬 더 기저에는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쓰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가족력으로 부모님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다, 형제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나는 아직 그런 증상은 없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부터 하시면 돼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요? 여러분 뛰기만 해도 스트레스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뛰기만 해도, 땀을 흘리면서 운동만 해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열독이 해소가 돼요.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화병이라고 말했잖아요. 화는 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열이 이제 우리 몸에 심해지면 체내 독소 중에서 열독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이 열독이 땀구멍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 심장이 막 뛰죠. 심장이 뛰면서 온 몸에 피가 한번 확 돌아요. 마치 대한민국에 한 번씩 태풍이 와가지고 그 바닷물을 다 뒤집어 놓고 온 대기를 한번 뒤집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조라든지 홍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양식장이 어떤 면에서 태풍이 와서 다 이렇게 고기들이 폐사하기도 하지만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으면 오히려 녹조나 홍조나 수온이 올라가거나 해서 더 많은 물고기가 폐사하기도 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대기나 바닷물은 뒤집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땀이 나도록 뛰는 거 있잖아요. 뛰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걷다가 뛰다가만 해도요, 아주 온화한 방법으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우리 몸속에 본래 있는 그 노폐물을 해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땀도 흘리지 않고, 에어컨 있잖아요. 땀도 흘리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많이 먹기만 하고, 앉아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경쟁이나 어떤 그 압박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에는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면증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위장병이고,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염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체내 독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독소가 끼치는 가장 큰 파괴적인 질환이 바로 혈관 질환, 혈액 질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아직
혈관이 막힌 확실한 그런 어떤 증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나름대로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운동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비타민 C와 비타민 B와 오메가3를 꼭 드세요. 비타민 C는요, 하루에 한 알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 혈관을 제대로 좋게 만드는 방법은요, 최소한 제가 썼을 때 한 8,000ml, 1일 10,000ml 정도 먹는 것을 권해요. 여러분, 설사만 하지 않는다면, 설사를 하면 좀 불편하거든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좀 가스가 나오고 불편한데요. 정말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절하도록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은 설사 그런 거 무시하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열독이 몸에 많고 혈관이 잘 막히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비타민C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참 다행한 일인 것 같아요. 비타민C를 1일 8,000ml 뜨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2달, 석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결석, 비타민C 먹고 결석 생긴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권할 때 비타민 B100, B가 100단위로 들어있는 제 제품 진약사볼에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 2종류 있거든요. 그거 그냥 쉽게 사시면 제일 좋아요. B100이라는 거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한 알 이상, 한 알이나 2알 정도 아침, 점심에 이렇게 먹는데요. 그거 먹고 마그네슘 먹고 비타민 C를 먹으면 이상하게도 평소에 결석이 생겼던 분조차도 결석이 없어지더라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장병이 심한 사람들 오히려 비타민 C로 위장병 도 고치거든요. 그런 걱정도 필요 없으시고요. 하여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혈색이 좋아질 때까지 제가 해야 되는 사명,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땀을 흘리시고 뛰는 거, 걷다가 뛰다가 하는 요거랑 비타민 B, C, 마그네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왜냐하면 천연 미네랄 중에서 항스트레스, 그죠? 우리 몸의 천연 신경 안정제인 미네랄이거든요. 마그네슘이 그래서 스트레스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혈관이 막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좀 더 걱정이 되시는 분은 제가 쓰는 생기산을 써야 되는데요. 이건 혈관이 이미 막힌 사람들, 확실히 나는 생기산에 대해서 먹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권하는데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먹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소생기산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저희 약국에. 이 소생기산이요, 심려를 끄는 확실한 처방이거든요. 소생기산은 생기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데요. 심한 사람들은 생기산에다가 소생기산을 추가해서 먹기도 해요. 저는 생기산 한 포에 소생기산 한 포를 같이 먹어서 항암의 부작용까지도 반으로 줄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가 항암제를 썼잖아요. 제가 유방암 환자잖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니 저희 집안에도 혈관이 막히는 그런 유전병이 있는데 제 여동생이 협심증 환자잖아요. 제 여동생이 제약 먹고 완전히 협심증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나도 혈관이 막히겠다. 제가 다리에 혈관이 막혀서 오래전에 스커트를 잘 못 입어가지고 그거를 비타민C와 생기산, 특히 비타민C로 해결했다는 영상 제가 올린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하고 생기산 열심히 먹어서 뭐 그런 혈관 질환 같은 거는 없는데요. 저한테는 유방암이 생겼어요. 정말 그 스트레스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암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많이 줄였고 그래서 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정말 날마다 마주하는 스트레스에는 장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의 스트레스는 오로지 저희 약국 일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저를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신기해할 정도로 좀 많이 걱정하실 정도로 제가 과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혹독하게 대가를 치렀어요. 어쨌든 제가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피를 많이 흘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항암도 제가 1차를 했는데요. 그때 피를 많이 흘렸을 때
그리고 제 혈액이 다 망가지고 항암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제 얼굴이 하도 비참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비비 크림을 한번 발라봤거든요. 너무 비참해서 이거 비비를 좀 바르면 피부가 살아날까 하고 비비를 발랐더니 완전 그 비비 이렇게 좀 얼굴이 화사해지잖아요. 약간 메이크업 하는 것처럼 밑화장 파운데이션 하는 것처럼 얼굴이 좀 화사해져야 되는데 그걸 바르니까 잿빛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시신의 얼굴처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혈색이라는 말을 제가 온몸으로 직감을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생기산을 먹고 비타민 B, C, 오메가3, 저는 효모도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효모 베타글루칸도 하루에 한 10알 정도 먹고, 효모가 또 천연 단백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좋게 해주니까 그거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오메가3는 제가 요즘에도 하루에 한 4알, 5알을 먹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도 오메가3가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정말 예민한 체질인데, 피부가 제가 이렇게 항암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저희 피부를 보고 놀랄 정도로 제가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오메가3 많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혈액을 좋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름 3종 세트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레시틴 중에서 레시틴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레시틴을 많이 드시면 혈전이 없어져요. 끈적끈적한 혈전 있잖아요. 오메가3도 그 혈전을 없애는데 레시틴도 그런 혈전을 없애고 염증을 없애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기름 3종 세트 다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오메가3와 레시틴을 제가 권장을 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앞서가지고 이 혈관과 혈액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1시간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에 방송을 잘 못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저도 아프지만 더 그 아픈 분들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그런 것으로 제가 오늘도 카메라 앞에서 지금 앉아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제 이야기, 제 또 다른 생기산이나 혈관, 혈액에 관한 그런 영상 많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개념을 정립하시고 어떤 시도를 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 혈관이 다 막히면요, 혈색도 안 좋아지지만 두통도 많이 올 수 있고요. 이게 손톱도 안 자라고 발톱, 손톱 이런 데가 다 무늬가 생기고요. 부서지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암세포라는 것도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항암을 하면서 그렇죠.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항암은 계속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하는 그런 항암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항암을 하는 것도 또 어떤 염증이나 통증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혈관과 혈액을 좋게 하는 그것에 가장 키워드가 있다는 것. 당뇨 환자들도요, 당뇨 환자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고혈압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이상하게 혈압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혈관이 막히면 보통은 고혈압으로 가잖아요. 놀랍게도 저혈압도요, 혈관이 막혀서 더 심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산과 비타민C를 먹고 저혈압에서 해방됐거든요. 저도 굉장히 혈압이 낮았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간호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최고 혈압이 9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기산과 비타민C를 먹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그냥 혈압이 120으로 됐어요. 120으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저의 이 진약사가 한 일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제가 약국 일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상담은 잘 못 해드리지만 그 대신에 저희 약국에 전문 약사님들 제가 많이 배치해 놓았고요. 치밀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춤 영상을 제작해서 올릴 테니까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참고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